10월 24일 목요일 시장 오전 10시 지나갑니다. 잠금 해제 출발합니다. SK하이닉스가 시장 개장 전에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예상보다 더 좋은 성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힘은 얻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상보다 좋은 실적에도 주가는 잘 움직이지 않고 있고 만약에 실적이 좀 실망스럽다라고 한다면 다소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흐름 안에서 양시장 모두 하락하고 있고 어제 잠시 돌아오나 싶었던 외국인은 매물을 오늘도 덜어내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시장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종목에 대한 대응, 이 정확한 분석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이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B증권 박건희 차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차장님과 함께 또 어떤 종목 잠금 해제하면 좋을지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머니맵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네, 오늘 시장 안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2%대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어제 돌아왔던 외국인이 이렇게 매물을 좀 강력하게 출회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좋았던 성적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실적보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 더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빅테크의 낙폭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흐름이 확인됩니다. 한미반도체 2% 넘는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리노공업은 1.97% 하락하고 있습니다. LG전자도 1.21% 어제 이어서 하락하고 있는데 LG이노텍의 다소 강력한 낙폭이 눈에 띕니다. 8.71% 하락하면서 실적에 대한 부진, 큰 폭의 약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 역시나 3%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요. 그래도 오늘은 2차 전지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의 호실적으로 인해서 훈풍이 좀 불고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 2.36%,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LNF까지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현대차와 기아는 다소 큰 폭의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이제 잠시 후면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고 기아는 내일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1.45%, 1.18%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0.61%, 현대위아는 강보합권, HL만도가 5%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LG LS일렉트릭 역시나 실적 전망에 하락하고 있는 모습 큰 폭의 낙폭 보이고 있고요. 고려아이는 27.51% 강력한 상승세로 초록불을 켜준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머니맵으로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 체크해봤습니다. 참 이럴 때일수록 종목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하면 좋을 종목 어떻게 될지 잠금 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목해볼 첫 번째 종목은요.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아무래도 SMR 소형 원전 시장을 최근에 많이 주목하고 있는데 그 시장을 확 사로잡을 수 있을지 두산에너빌리티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단연 소형 원전 SMR 잡아주셨습니다. 지금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이 한 MOU 체결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발전 산업 개발에 MOU 착수했다, 계약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SMR 조금 더 확대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두산에너빌리티. 제가 두산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오면서 사실 네. 고민이 좀 많았어요. 자, 두산에너빌리티 원전주가 테마일 것이냐, 실적주일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왔는데 네. 결국에는 실적주로 이렇게 저는 이렇게 결론을 좀 내리고 싶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SMR부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몇 년 전에 글로벌 SMR하고 지분 투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원자로 모듈 쪽, 핵심 기자재 쪽에 그 공급 협약을 이렇게 맺었었는데 이제 결실을 맺을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럴 것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지분 협약을 맺은 회사가 두 회사가 있는데 이제 뉴스케일하고 엑스에너지 이렇게 좀 돼 있죠. 이 회사들도 이제 미국에서 AI 데이터 센터 커져가면서 계속해서 SMR에 대한 이런 이슈가 계속 좋은 쪽으로 있고 있는데 자, 결실을 어떻게 맺을 것이냐 그걸 한번 좀 쭉 봤더니만 이제 수확하는 시기가 이제 슬슬 다가왔다. 이제 씨 뿌리고 이제 뉴스케일 SMR이 이제 주단 소재라고 제작을 이제 계약을 했는데 2022년도 12월이죠. 그러니까 핵심 기자재 쪽에 제작 계약을 체결을 하고 현재 70에서 80% 정도 제작을 완료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 얘기인즉슨 이제 프로젝트 어떤 SMR이 필요한 이 회사에 이제 공급을 할 시기가 됐다. 이런 거하고 이제 연관이 돼 있는데 일단은 이제 루마니아에 이제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요. 뉴스케일하고 연관돼 있는 게. 이게 이제 비드 작업이라고 해가지고 설계 작업이 현재 2단계가 2024년도 7월 달에
예, 불과 몇 달 전에 이렇게 했었고 2025년도 말에 드디어 EPC라고 해서 이제 공사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예상이 되는 거예요. 예전만 놓고 보면 이제 뭐 저기 그 협약을 맺었네, 뭐 MOU만 맺었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이제 2025년도 말에는 이제부터 공사가 시작을 한다. 예, 요게 계약이 이제 가시화가 된다는 거죠. 한 예로 하면. 네.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 지분 협약을 맺었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제 활동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뭐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그리고 뭐 엑스에너지 SMR 같은 경우에도 좀 이슈가 있어요. 현재 2020년도 10월 달에 이제 차세대 원전 실증로 건설 프로그램을 이렇게 좀 맺어놨고, 드디어 2027년도에 한 1빌리언 달러 정도 이제 지원을 전망을 하고, 여기에 또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기기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당장 2025년도 내년인 거죠. 내년부터 짧게는 2027년도 30년도까지 드디어 본격적으로 SMR에 대한 핵심 기자재가 들어가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SMR 수주 전망은 10년간 연평균 한 1.24조 정도의 네. 전망이 돼서 드디어 본격화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언제 결실을 맺을지, 그리고 그 결실이 언제 실적으로 그리고 주가로 반영이 될지 그 부분을 참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러한 측면으로 좀 함께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단연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는 부분이죠. 원전의 시간이다라는 키워드 잡아주셨는데, 또 원전이 수익성 측면에서 또 크게 좋은 부분이 확인이 된다. 수익성이 좋은 원전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또 자세히 해주실 이야기 있으실까요? 예, 이 원전은 이제 대형 원전이 그쵸. 되는 거죠. 저희 이제 뉴스나 이런 사진 보면은 원전 보면은 위에 이런 게 이제 둥그렇게 돼가지고 됐지 않습니까? 그 밑에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이제 주기기라는 게 들어가요. 근데 그 주기기가 이제 그 증기 발생기, 뭐 원자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국내 유일의 원전 주기기 그 제작 업체가 이렇게 좀 될 걸로 보여요. 사실 2023년도 2월 달이죠. 그동안 공사가 지연됐었던 신한울 이 3, 4호기를 2.9조 수주를 이제 받게 되었고요. 이게 9월 달에 이제 공사를 재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 뭐 한 10년 정도, 2032년이죠. 10년까지는 안 가고 거기에서 준공까지 할 예정에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현재 최근에 가장 맺었던 게 이제 체코가 있었었죠. 그리고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게 이제 폴란드 쪽, 두기 쪽하고 아랍에미레이트도 있고 다수의 영국 쪽도 있고요. 이 앞에 있는 다수의 계획들이 무궁무진하다는 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수주 전망을 딱 보게 되시면은 이 수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원전 쪽, 대형 원전 쪽에서 업사이클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확실히 수주 업사이클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키워드는 어떻게 될지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세 번째 키워드는 실적과 주가입니다. 방 차장님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 실적주로 보자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최근에 좀 걱정인 것은 그 인수합병 문제 때문에 이 두산밥켓이나 로보틱스 사이에 그러한 이슈가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흘러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실적에는 미비하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그 인적 분할 합병 그 절차를 딱 보게 되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사실은 신설법인하고 두산 로보틱스하고가 합쳐가지고 두산 밥켓을 이렇게 밑에 이제 자회사로 두는 건데, 합병을 하면서 이 얘기를 밝혔어요. 두산 밥켓의 지분 및 차입금까지 다 가져간다. 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동안 두산 밥켓을 인수하면서 들었던 차입금 7,200억 또 이렇게 남기는 거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그동안 이제 두산 큐벡스 골프장 같은 거 이런 사업도 지분을 이제 매각을 해요. 요게 한 3,700억 정도 이렇게 될 걸로 보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순부채 감소가 한 1.2조, 그리고 금융비용 감소도 한 600억대 정도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증권가에서는 예상 세전이 감소 효과는 그 전에 비해서 얼마? 한 90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 되려
되려 이렇게 이제 부채적인 것들을 떠넘기면서 한 1조 정도의 자금이 여력이 생긴다 그래요. 그럼 이걸 가지고 또 SMR 같은 데다가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차라리 어떻게 보면 순수한 이제 원전주로서 좀 거듭났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이슈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오히려 지금 저평가 지점이다라는 점에서 좀 매력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 그 원전 수주가 앞으로 이제 좀 무궁무진할 건데 이게 원전 한 기를 하게 되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수주 평균 그 1.5조 그리고 이게 한 10년 정도 하게 되면 연평균 한 1,500억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이 한 150억 정도 계속해서 10년 동안 발생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10년 넘는 기간 동안의 매출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요. 하지만 자,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시화가 되어 있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목표 주가 한 24,000원 정도 일단은 보수적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목표가 보수적으로 24,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잠금 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만나볼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JNTC입니다. 유리기판의 선봉장이 될까? 사실 최근에 정말 유리기판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데 JNTC 어떤 키워드로 보면 좋을지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조한 본업입니다. 뭐 유리기판으로 잡아주시긴 했는데 주력하는 본업은 어떻게 잡히고 있을까요? 이제 본업이 사실은 네. 조금 2분기 실적은 좀 골치 아팠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스마트폰 강화 유리에서 이제 3D 커버 글라스를 만들고 있죠. 이제 스마트폰 딱 보면은 옆에 엣지 부분이 이렇게 곡면으로 돼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3D 형태로 이렇게 공급을 하는데 중국의 하웨이 스마트폰이 절대적인 매출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퓨라 70이라는 모델에서 사실 1분기에 중국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늘면서 굉장히 성공을 했죠. 그때 이제 매출이 1,200억에 1분기가 영업이익이 300억 정도에서 굉장히 점프업을 했는데 2분기가 매출액 600억에 적자 뭐 209억 이렇게 났죠. 그 이유를 딱 뜯어봤더니만 애플이 재고 때문에 가격 할인을 했었던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재고 할인이라는 게 뭐 한없이 일어날 것도 아니고 중국에서 스마트폰 출하량 늘 때 사실은 하웨이 쪽이 굉장히 성장성이 가팔라요. 그러면 하웨이 모멘텀이 또 있어야 되는데 하웨이가 이제 10월 달에 이제 신제품 출시할 예정에 있어요. 메이트 70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키포인트를 잡으시면 됩니다. 사실 3분기도 적자 날 거예요. 3분기까지. 예, 영업이익 한 150억 정도 적자인데 증권가는 4분기부터 이런 신제품, 하웨이 신제품 때문에 실적 성장세가 일어나고 드디어 4분기에 매출 1,000억에 영업이익 220억 거의 다 원래 나왔었던 실적 다 회복하죠. 영업이익을 한 22%대 정도 하기 때문에 뭐 주가는 미래를 먹고 산다. 요거를 또 한번 네. JNTC가 이렇게 구현을 해줄지 한번 지켜볼 뭐 충분한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한번 싶습니다. 지켜볼까요? 미래를 먹고 기대감을 가지고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NTC의 두 번째 키워드는 드디어 유리기판 잡아주셨습니다. 이 JTN 측에서도 지금 유리기판 공급 라인을 이미 라인을 구축했고 이제 공급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이 진척되어 있을까요? 자, 이제 그 하반기에서 네. 본격적으로 사업 진출하고 이 코닝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이 여기 보시면 날짜도 나오는데 2023년도 이렇게 했고요. 2024년도에 이제 시제품 나오고 5년도, 6년도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좀 나올 걸로 보이고 현재 보면은 그 엔비디아나 AMD의 이런 AI 칩 같은 게 이번에 AMD 칩 나온 거나 블랙을 보면은 굉장히 집적도도 높고요. 자, 이제 조금 어느 정도는 이제 기판이나 다른 쪽에서 더 발전을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왔고 단연코 지금 나오는 유리기판 쪽이 잘하면은 뭐 TSMC가 뭐 밝히기를 2025년도부터 유리기판이 상용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유리기판주들이 올라가면 이 소재 업체단에서가 먼저 실적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JNTC도 뭐 유리기판의 좀 대장주격으로 네.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다. 네, 좋습니다.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기술 집적에 따라서 이제 유리기판을 좀 집중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키워드는 어떻게 될지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적입니다. 차장님께서 사실 직전에 3분기 실적은 아직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4분기는 좀 나을까요? 예, 4분기는 다시 예전의 실적 회복할 오. 걸로 보이고 2025년도는 뭐 예상치긴 하지만 예, 유리기판까지 이렇게 붙어준다면 오, 네. 이 가파른 좀 실적 성장세가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럼 확실히 좀 길게 살펴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전략 목표가 얼마 보고 계세요? 28,000원 한번 잡아볼까요? 아, 28,000원이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조금 더 올려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JNTC 이제 유리기판에 뭐 모멘텀까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목표가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JNTC 목표가 28,000원 잡고 상향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KB증권의 박건희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과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